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전 영상과 이어서 두 번째 챕터인 화학적 처리에 대해서 계속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독 처리에 대해서는 전 시간에 배워보았고, 두 번째, 응집 처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응집 처리. 자, 응집 처리의 원리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응집과 응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응집과 응결. 로 볼 수가 있는데, 자, 폐수 속에 있는 입자들은 대부분이 음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음전하를 중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데, 먼저 응집이란 급속 교반을 통해서 빠른 교반을 통해서 입자들을 전기적으로 중화를 시킵니다. 자, 이렇게 정기적으로 중화가 된 입자들은 안정적으로 변해서 입자들끼리 달라붙게 되는데 그것을 응집이라고 하며, 자, 그 응집된 입자들이 완속 교반을 하면서 입자들 간의 플럭이 점점 거대해집니다. 거대해짐. 자, 이것을 응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급속 교반을 하는 것은 전기적으로 중화시키기 위해서 급속 교반을 하며, 완속 교반을 하는 이유는 플럭의 입자들을 거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시게 되면 응집에 중요한 인자들이 있어요. 주요 인자들이 존재하는데, 자, 응집 처리할 때는 수온, 그 다음에 pH, 그 다음에 알칼리도, 그 다음에 용존 물질의 성분, 마지막으로 교반 조건. 이 다섯 가지의 인자에 따라서 응집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 어떤 물질에 따라서 각각의 인자들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 인자들을 테스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따라서 가장 알맞는 것을 찾기 위한 테스트가 자아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자아 테스트. 자, 자아 테스트는 말 그대로 항아리 테스트라고 해서 비커를 약 6개 정도를 준비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의 비커를 준비해서 실험을 하게 되는데, 자, 이때 자아 테스트의 목적은 응집제의 종류, 성분의 농도, pH 등의 최적 응집 조건을 찾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는 6개의 비커를 준비해서 만약에 pH를 동일하게 한 후에 pH는 동일하게 설정한 다음에 응집제의 양을 다르게 투입하거나, 혹은 응집제를 동일하게 하고 pH를 다르게 해서 적정 pH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테스트를 꼭 거쳐서 최적의 응집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체크해 볼 것들은 뭐냐면, 자, 응집을 하기 위해서는 완속 교반과 급속 교반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럼 이 교반을 할 때 발생하는 동력 계산하는 식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교반 시 동력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동력 P는 와트 단위로 보았을 때 속도구배의 제곱 곱하기 점도 곱하기 부피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식은 아주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암기할 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책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응집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여기는 인자들만 암기를 해주시고 인자들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내용 부분은 한 번씩 읽어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 자, 응집 이론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급속 교반과 완속 교반이 언제 작용이 되는지 정도를 꼭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에 응집 시 필요한 동력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많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항상 제가 공식을 설명드릴 때는 단위가 정말 중요하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단위들이 어떻게 대입이 되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여러분들이 환경공학의 기초를 제대로 들으신 분들은 이 단위를 암기하지 않아도 어떻게 대입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공학의 기초를 반드시 탄탄하게 하고 들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까먹으셨다면 단위들을 연습하는 걸로 다시 넘어가서 한 번만 더 연습을 하고 넘어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을 보게 되면 핵심 키에 랑겔리아 지수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 랑겔리아 지수는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별표를 쳐놓고 봐주시면 되는데, 자, 이 랑겔리아 지수는 pH를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즉 CaCO3의 스케일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적용되는 지수예요. 자, 실제 pH가 이론적인 pH보다 클 때, 즉 랑겔리아 지수가 0보다 클 때는 CaCO3의 피막 형성이 생기기 때문에 관의 부식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랑겔리아 지수가 0일 때는 실제와 이론이 같은 pH이기 때문에 평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 랑겔리아 지수가 0보다 작을 때는 pH가 이론보다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의 부식성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것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나머지 부분은 책을 통해서 밑줄을 쳐보도록 할게요. 자, 밑줄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개념 잡기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속도경사와 부피, 그 다음에 교반기 효율, 그 다음에 점도가 주어져 있을 때 소요 동력은 얼만큼인가 계산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점도 부분은 그람 센치 세크인 CGS 단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지금은 미터 단위로 바꿔주는 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와트 단위는 미터와 킬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CGS를 MKS 단위로 바꿔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바꾸는 건 많이 해봤지만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람은 킬로그램으로, 그 다음에 센티미터는 미터로 바꾸게 되면 1kg은 10의 세제곱그람, 그리고 1m는 100cm이기 때문에 각각의 단위 환산을 통해서 단위를 지워주겠습니다. 자, 센치 지워지고,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1.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kg per 미터 세크가 나옵니다. 자, 나머지는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기 때문에 그대로 값을 대입하게 되면 2700W라는 답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때 킬로와트의 단위를 물어봤기 때문에 킬로 단위는 10의 세제곱 단위이기 때문에 바꿔주게 되면 2.7kW가 됩니다. 자, 이때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 교반기 효율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상하수도 쪽에서도 교반기 효율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효율은 80%이기 때문에 동력이 기존 동력보다는 많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효율을 나눠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우리가 구한 2.7kW의 효율을 나누기 0.8을 하게 되면 3.38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밑에 응집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집제 첫 번째 황산 알루미늄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자, 황산 알루미늄은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 중 하나인데, 장점과 단점을 체크해서 외워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황산 알루미늄은 가격이 저렴하고 무독성이어서 대량 첨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고 독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 폐수에 적용이 가능하죠. 하지만 이것은 플럭이 철연보다 가볍다고 되어 있는데, 응집제는 무거워야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응집해서 침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철보다는 가벼운 물질인 알루미늄이 포함되어 있어 플럭 형성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플럭 형성은 잘 될 수 있지만 침전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응집 pH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밑줄 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어요. 반응식은 한번 그냥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황산 제1철도 마찬가지로 계속 읽어봐 주시면 되는데, 플럭이 무거워서 침강 속도가 빠르죠. 왜냐하면 철은 알루미늄보다 무겁기 때문에 침강 속도가 빠릅니다. 자, 이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염화 제2철도 체크할 때 플럭이 무거워서 침강 속도가 빠르며, 이때는 응집 pH 범위가 넓어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때 철을 사용할 때는 철은 부식성이 강하기 때문에 물의 부식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정도 체크해주고, 그 다음 마지막 부분 폴리염화 알루미늄이 있습니다. 자, 폴리염화 알루미늄은 업그레이드 돼서 가장 좋은 응집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 첫 번째 장점인 황산 알루미늄보다 응집성이 우수합니다. 자, 그리고 플럭의 형성 속도가 빠르고 크기가 커서 침강 속도가 빠르죠. 자, 왜냐하면 황산 알루미늄은 플럭이 침강이 잘 좋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킨 폴리염화 알루미늄은 형성 속도가 빠르며 크기가 크고 침강 속도가 빠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점은 당연히 좋은 거기 때문에 가격이 고가이며 황산 알루미늄과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침전물이 발생합니다. 자, 왜냐하면 황산 알루미늄과 폴리염화 알루미늄 둘 다 응집제인데 황산 알루미늄과 혼합해서 사용하게 되면 응집제끼리 응집을 해서 침전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응집제를 투여하는 이유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응집제를 투여하는 것인데 응집제끼리 침전을 하게 되면 돈은 돈대로 사용되고 그 다음에 처리 효율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속 넘어가도록 할게요.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께서 풀어보시면 되고 자테스트는 제가 한번 해드렸기 때문에 가볍게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읽어봐 주세요. 자, 그럼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책을 통해서 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이온 교환법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온 교환법은 말 그대로 이온을 교환해서 물속에 있는 것들을 처리하는 것인데 양이온 교환수지 혹은 음이온 교환수지를 이용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양이온 교환수지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양이온을 교환하는 수지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때 원을 하나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양이온이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환 수지에는 음을 띄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양이온이 붙어 있는 것이죠. 양이온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처리하는 물질, 예를 들어서 NaCl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양이온끼리 교환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걸 복사해서 옮기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복사해서 옮겨보면 자, 복사해서 이 부분을 옮기게 되면 자, 이 부분에는 이제 어떤 것이 붙냐면 NA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온이 달라붙게 되고 이쪽에는 예를 들어서 이쪽이 수소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HCl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이것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HCl과 반응해서 역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반대로 다시 양이온 교환 수지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음이온 교환수지는 이 교환수지 부분이 플러스고 음이온이 붙어있는 상태를 음이온 교환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을 보게 되면 여기서는 어떤 것이 중요하냐? 이온의 선택성이 중요합니다. 자, 양이온의 선택성과 음이온의 선택성에 대한 문제는 자, 출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별표를 치고 암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양이온의 선택성은 바륨, 납, 스트론튬, 칼슘, 니켈 같은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음이온의 선택성도 같이 암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에 유해물질 처리에서는 시안함유 폐수 처리와 크롬함유 폐수 처리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 시안함유 폐수 처리에 대해서는 그냥 가볍게 읽어봐 주시면 돼요. 아, 그냥 이런 반응이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어떤 물질이 나오는구나. 특히 어떤 부분을 보시면 되냐면 pH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pH의 변화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봐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각 유해물질의 처리 방법도 같이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넘어가도록 해서 뒷부분을 보게 되면 자, 크롬 함유 폐수 처리도 정말 출제가 많이 되는데 크게 보면 육각 크롬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너무 독성이 있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힘듭니다. 자, 따라서 육각 크롬에다 NaH, SO3 또는 Fe, SO4 등을 첨가해서 환원 및 중화를 시킵니다. 자, 환원 및 중화가 일어나게 되면 삼각크롬으로 변하게 되는데 삼각크롬으로 변화시켜서 침전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 중에서 지금 오타가 또 하나 있는데 자, 이 부분 3부분은 위첨자로 들어가는 위첨자 이 오탈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탈자. 자, 육각크롬은 이 반응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 지금 물질들 해당 물질들은 외우실 필요 없지만 육각크롬은 환원과 중화를 시켜서 삼각크롬으로 만든 후에 수산화크롬으로 침전 제거한다 라는 걸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각 유해물질의 처리 방법을 보게 되면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하도록 할게요. 자, 수은 처리 방법으로는 아말감법이라는 게 있어요. 아말감법. 예전에 치과에서 아말감 많이 처리했었죠. 그래서 수은으로 댐을 해서 이를 막긴 했었는데 이 수은에서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엔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근데 또 요즘에는 임플란트 많이 하시죠.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양치 잘해서 이가 안 썩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